네, 안녕하세요. 가사능력 향상 도전기 9월 세탁편입니다. 저희 세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집에서 살면서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올바른 세탁 방법으로 많이 한번 세탁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를 바라도록 할게요. 일단 세탁 전에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주머니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주머니 안에 동전이라든지 지폐라든지 아니면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내용인데 일단 옷감. 내가 이 세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세탁기에 돌릴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세탁을 해야 하는 건지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세탁을 하려면 그냥 할 수 없죠. 물만 있다고 세탁을 할 수 없으니까 세탁 물품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 세탁 세제죠. 세탁 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가루형, 액체형, 티슈형이 있습니다. 가루형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제이고요. 대신에 이게 가루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세탁을 할 때는 거의 냉수로 세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녹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액체형 같은 경우에는 물과 같은 액체이기 때문에 물에는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가루 안에 들어있는 고농축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세제가 농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세제보다 더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티슈형은 요즘에 많이 쓰이는 세제인데요. 저도 티슈형을 쓰고 있어요. 각 티슈라든지 물티슈처럼 뽑아서 쓸 수 있는데요. 이 티슈형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아예 티슈까지 물에 다 녹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제만 다 빨아지고 티슈는 그대로 남는 거. 그래서 만약에 세제만 빨아지고 티슈가 그대로 남는 세제 같은 경우에는 세탁을 한 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세탁 보조제인데요. 세탁 보조제에는 섬유유연제와 흡액제가 있습니다. 우선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는 저희가 흔히 아는 피존, 샤프란, 다우니 이런 것들이 섬유유연제고요. 섬유유연제를 왜 사용하느냐 하면 1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전기, 그리고 색이 변하는 거, 그리고 옷이 구겨지는 것들을 방지를 해줍니다. 대신에 2번이 단점인데요. 2번을 보시면 흡수성 저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정전기, 구김을 방지를 해주는 원리가 옷감을 코팅해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옷감을 코팅을 해준다 보면은 흡수성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건 같은 경우에는 수건의 용도가 물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수건을 세탁을 할 때는 섬유유연제를 안 넣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섬유유연제를 과다하게 많은 양을 사용하다 보면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은 양을 사용하고 오래 두다 보면 색깔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 또 그런 단점이 있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2, 3개월 이상 오랜 기간을 계속 입지 않고 보관할 시에는 섬유유연제를 안 넣으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말한 황변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섬유유연제를 쓴 다음에 별다른 또 세탁을 하지 않고 오래 보관하다 보면 약간 옷감을 삭힌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절별로 옷을 이제 바꿔서 정리할 때는 오랫동안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섬유유연제를 넣지 않고 세탁을 한 후에 보관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세탁 보조제는 표백제인데요. 표백제는 하얗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옷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옷이 색깔이 변하지 않게 해주는 거, 그리고 살균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요. 표백제 안에는 락스, 그리고 표백제라고 적혀있는 세제들, 그리고 과탄산소다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세탁 방법입니다. 저희가 세탁에는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세탁을 할 것인가를 알아볼게요. 네, 그럼 세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또 저희가 알아봐야 할 게 세탁 기호인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이게 세탁기로 돌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손세탁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떤 세제를 사용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세탁기호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물세탁입니다. 일단 이 그림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림은 똑같은데 숫자와 안에 글자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림은 세탁기 그림, 그리고 물세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세탁기 그림이 있죠. 별다른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탁기로 돌릴 수도 있고 물세탁, 손세탁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인 거고요. 그리고 숫자는 물의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40도의 물 온도에서 세탁을 하라는 이야기인 거겠죠. 그리고 어떠한 다른 글자가 적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세제도 어떠한 세제 아무거나 다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과 같지만 40도 앞에 약이 붙어 있어요. 약은 약하게, 섬세하게 세탁을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약 30도씨에서 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30도씨의 물 온도에서 약하게 세탁을 하라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세탁 세제가 아니라 중성 세제, 물 샴푸 같은 것들, 중성 세제를 사용을 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세탁기 그림에서 바뀌었죠. 이거는 아마도 손세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그림은 물세탁, 그리고 세탁기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손세탁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림이 살짝 달라졌어요. 그럼 이 그림은 약하게 30도씨의 물 온도에서 약하게 중성 세제를 이용을 해서 손세탁을 해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표백제를 넣을 수 있냐, 넣지 말아야 하냐 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 세모 모양은 표백제 사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백제 종류가 염소계 표백제가 있고 산소계 표백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힌 내용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별다른 표시 없이 염소 표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염소계 표백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산소 표백이라고 적혀 있으면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X 표시가 되어 있죠. X 표시는 표백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림은 염소, 산소, 표백 다 X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염소계도 사용할 수 없고 산소계도 사용할 수 없고 그냥 표백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드라이 클리닝인데요. 손세탁을 할 수도 없고 기계 세탁을 할 수도 없는 것들은 저희가 드라이 클리닝을 하죠. 그 기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그라미 원 모양의 물결 모양이 있고 드라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으면 드라이 클리닝을 할 수 있다.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옷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그림과 다른 게 밑에 밑줄 하나 그어져 있거든요. 이 밑줄이 밑에 그어져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셀프로 하는 게 아니라 꼭 전문점에서만 맡겨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X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드라이 클리닝을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건조 방법인데요. 일단 해 그림이 있죠. 해 그림은 기본적으로는 햇빛에 건조를 해라 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해 그림이 있고 옷걸이가 적혀 있으니까 햇빛에 건조를 하면서 이제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를 하라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과 같지만 빗금이 있죠. 빗금은 햇빛을 차단하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그늘에 건조를 해야 하고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를 하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해 모양과 뉘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햇빛에 건조를 하는 거고 옷걸이에 걸거나 건조대에 널어서 이렇게 축 처지도록 건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뉘어서 건조를 하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림, 해 그림과 빗금, 뉘어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그림은 그늘에 건조를 해야 하고 바닥에 뉘어서 건조를 하라라는 기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두 가지 그림이 또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네모 안에 원이 들어있어요. 이 그림은 기계, 건조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모 안에 원이 들어가 있는 그림은 건조기를 사용을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X 표시가 되어 있다면 건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 뭐 옷감, 수건이 뭐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만 있으면 이렇게 짜라는 내용이에요. 물기를 짜라는 그림인 거고, 약하게라는 글씨가 있다면 세기를 약하게 해서 강하게 하지 말고 짜라는 내용인 거고, X 표시가 되어 있다면 손으로는 짜면 안 된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세탁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세탁 방법은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세탁물을 구분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세제를 넣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세탁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를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각 과정은 바로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이 밑에 줄인데요. 세탁기 안에 정말 꽉 채워서 세탁을 하다 보면 일단 전기력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서 전기세도 많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옷도 서로 엉키고 좀 세탁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 않아서 깨끗하게 세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사용을 해서 세탁을 할 때에는 용량의 70% 이하만 넣어서 세탁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럼 이어서 일반 세탁하는 부분의 각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탁물 구분은요, 색깔, 뭐 수건, 생활복, 외출복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흰 빨래, 검정 빨래 이렇게 구분을 해요. 색깔 같은 경우에는 진한 옷과 그리고 흰 색깔의 옷을 같이 만약에 빨게 되면 진한 옷이 물이 빠지면 흰 옷에 물이 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건 같은 경우에는 수건에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수건만 따로 세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집에서 입는 옷, 잠옷 같은 것들, 그리고 외출할 때 입는, 활동할 때 입는, 뭐 땀을 흘렸다, 먼지가 많이 묻었다, 뭐 흙이 묻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불순물이 묻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구분을 해서 세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세제를 넣어야 하는데요. 세제도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뭐 마음대로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세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옷의 양에 맞추어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키로수로 나오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물높이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로 이제 세탁을 하게 됐을 때 표준 세탁을 누르면 물높이가 딱 뜨거든요. 그래서 그 물높이에 맞는 세제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 양보다 많은 세제를 넣으시면 세탁이 다 끝나는데도 세제가 남을 수 있으니까요. 꼭 세탁 양에 맞는 그 세제를 넣으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탁 설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목적과 옷감에 따른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난 이불을 세탁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요즘 세탁기에는 뭐 이불 코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불 세탁, 그리고 또 뭐 울 코스, 뭐 섬세하게, 기능복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탁을 하고자 하는 옷이 세탁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약하고 섬세하게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울 코스라든지 섬세하게 이런 것들을 따로 설정을 하셔서 세탁기를 작동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건조인데요. 세탁을 다 한 다음에 건조를 해야 저희가 옷을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건조기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나는 건조대에 나는 건조를 한다 라고 하신다면 세탁을 하신 바로 직후에 옷이 구겨지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세탁이 다 끝난 직후에 바로 건조를 해주시고요. 또 건조를 해주신 후에 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개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물 빠지는 옷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물이 빠지는 옷은 단독으로 세탁을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데님 소재의 청바지가 대표적이고요. 또는 진한 색상의 옷인데 처음 입고 처음 세탁을 한다 라고 하면은 단독 세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들은 한두 번 정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물이 빠지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빠지는 경우 그런 옷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옷은 백반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백반은 입자가 굉장히 두꺼운 흰 가루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백반을 물에 녹여주신 다음에 그 물에 옷을 넣고 주물주물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에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건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물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손세탁인데요. 네, 일단 손세탁은 보풀이 일어나기 쉬운 옷, 우리 겨울에 많이 입는 니트류 있죠? 그런 옷은 기계 세탁을 하다 보면 더 보풀이 심해지기 때문에 손세탁을 해주셔야 하시고요. 그리고 조직이 연한 옷, 실크라든지 뭐 세틴이라든지 스타킹, 울 같은 거 굉장히 자주 나가잖아요. 잘 나가고, 그리고 뭐 물이 빠지는 옷, 이런 것들은 다 손세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옷에 장식이 많다, 그리고 큰 장식이 달려있다, 이런 옷들은 세탁기에 세탁을 하게 되면 그 장식이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옷들은 꼭 손세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있지는 않지만 린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서 손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속옷은 어떻게 세탁을 해야 하나요? 라고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세탁편을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속옷은 어떻게 세탁을 해야 하나 라고 많이 좀 궁금증을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세탁기와 손세탁 모두 가능합니다. 모두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손세탁이고요. 왜냐하면 속옷은 저희 신체 민감한 부분이 닿는 곳이기 때문에 손세탁으로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속옷 소재가 레이스라든지 실크 소재가 많기도 하고 또 장식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손세탁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성 속옷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형을 방지하고자 손세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세탁기로 세탁을 해도 괜찮고요. 대신에 세탁기로 세탁을 할 때에는 꼭 속옷 전용망에 넣어서 세탁을 하셔야 변형 없이 깨끗하게 세탁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타 얼룩 제거인데요. 일단 옷에 껌이 만약에 붙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떼어내지 마시고 얼음을 올리시면 껌이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 다음에 떼어내시고요. 그래도 이제 껌 자국이 남았다라고 하시면 그 위에 꼭 종이를 올려놓은 다음에 다림질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볼펜인데요. 볼펜이 묻었을 때에는 물파스를 충분히 적셔주시면 돼요. 그럼 옅어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알코올을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알코올을 사용할 때는 톡톡톡 두드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잉크가 묻었다라고 하시면 그냥 톡톡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좀 강하게 닦아내시면 되시고요. 혈액, 피가 묻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꼭 찬물로 해주세요. 찬물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화장을 지우는 폼클렌징, 그냥 바로 지우는 게 아니라 꼭 거품을 내주신 다음에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장 얼룩이 묻었다라고 하면 그 간장 얼룩이 묻은 부분을 소금물에 푹 적셔주시고요. 그럼 조금 기다린 다음에 설탕으로 닦은 후에 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치 국물 같은 경우에는 김치 국물이 튄 부분에 양파즙을 발라놓고 바로 세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세탁을 하시면 김치 국물이 제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탁기 청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기가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주는 기계이지만 그런 기계가 깨끗하지 않으면 안에 들어있는 옷도 깨끗하지 않다라고 해요. 세탁기 청소가 굉장히 필요한데 어떻게 청소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는 통세척입니다. 옷감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통세척은 일단 마트에 가면 그 전용 세제들이 팔아요. 통세척 세제라든지 세탁조 세제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세제를 사셔가지고 그냥 일반 표준 세탁으로 그냥 세탁기를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2달에 한 번 정도는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세제함입니다. 세제를 넣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물에 같이 씻겨 내려가기는 하는데 남아있는 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 남아있는 세제가 굳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먼지 거름망인데요. 먼지 거름망은 세탁기 그 통 안에 들어있는 거름망이에요. 세탁이 될 때 그 옷에서 나오는 먼지를 걸러주는 거름망인데요. 이거는 세탁을 할 때마다 꼭 먼지를 비워주시고 청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세탁은 물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풍을 꼭 잘 해주셔야 돼요.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그리고 통세척은 2달에 한 번씩 집에서 한다곤 하지만 3년에 한 번씩은 전문 업체를 불러서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하시는 게 깨끗하고 깨끗하게 세탁기를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 기타 세탁 부분입니다.
네. 일단 이불 같은 경우에는요, 14kg 이상의 이제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두꺼운 이불까지 다 세탁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매트리스는 세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살균, 햇빛에 좀 말려주셔야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침대 뭐 프레임에 계속 닿기 때문에 곰팡이가 또 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통풍이 중요한데요. 위아래로 좀 자주 뒤집어 주시거나 또는 옆으로 세우셔가지고 통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화인데요. 운동화는 세탁기보다는 손세탁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빨아지기도 하고 발냄새까지 잡아준대요. 그래서 베이킹소다를 사용을 해서 손세탁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동화를 세탁을 하신 다음에 건조를 할 때에는 햇빛이 강하게 비추는 곳에 건조하지 마시고 간접적으로 햇살이 비치는 곳,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햇빛이 너무 강한 곳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요, 색깔이 변할 수도 있고요,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대요. 심하게는 아예 운동화 비틀어진다고 하니까요, 꼭 간접적으로 햇살이 비치는 곳,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빨리 건조하고 싶다, 조금 더 빨리 말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문지를 우리 운동화 앞코 부분에 꽉 채워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신문지가 물기도 흡수하고요, 또 발냄새까지 같이 제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운동화를 세탁을 할 때 빨리 말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신문지 활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탁 지금 저희가 여러 세탁을 다 알아봤죠. 뭐 일반 세탁, 손 세탁, 뭐 기타 세탁 다 알아봤는데 크게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세탁물 분류인데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거, 뭐 색깔별로도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속옷, 뭐 수건, 또는 외출복, 생활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또는 크게 나누자면 뭐 흰 빨래, 검은 빨래 이렇게 세탁물 분류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옷감에 따른 세탁 방법입니다. 내가 세탁을 하기 전에 이 옷이 어떤 소재인지, 뭐 면인지, 아크릴인지, 레이온인지, 뭐 아니면은 뭐 실크, 뭐 울인지, 뭐 캐시미어인지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소재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세탁기를 사용을 해서 세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손 세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건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세탁을 하신다면 옷감이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세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9월 주제 우리 세탁편, 우리 가사능력 향상 도전기 영상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세탁이 꼭 저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영상도 꼭 보시고 집에서 직접 세탁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사 능력이 향상되기를 이번 편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